푸른방송이 지난 6일 감삼동 행정복지센터와 감삼동 수리몬의 사랑의 쌀을 기증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2024 달성 빚을 3배 전국 사회인 및 유소년 야구 대회 개막식이 지난 3일 달성군 위천 달성 강변야구장에서 열렸습니다. 대구광역시 노인 종합복지관협회 주관으로 2024 대구 선배 시민대회가 5일 달서구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성문화도시 타임머신 타고 달성 행사가 지난 2일 화원은 사문진 주막촌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2일 WBF 아시아 퍼시픽 라이트급 챔피언 결정전이 달성 국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화원체육공원에서 제8회 바이센 대구 스네그 골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달서구의회 김장관 의원과 달성군 의회 박영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2024 가곡열전이 11월 15일 저녁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이향희 작가의 개인전 플래시라머 반짝임의 파노라마가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달천예술창작공간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1월 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푸른방송이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6일 감삼동 행정복지센터와 감삼동 수리몬의 사랑의 쌀을 기증했습니다. 이번 기증을 통해 감삼동 행정복지센터에 20kg 쌀 5포, 감삼동 수리몬에 1포가 전달되었습니다. 푸른방송 조현수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감삼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후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푸른 방송에서 쌀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기부해 주신 쌀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푸른 방송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밝고 희망차게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부해 주신 쌀은 정말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푸른 방송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푸른 방송이 되기를 기원하며 푸른 방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푸른 방송은 앞으로도 감삼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지역 소식을 비롯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 달성빚을 3배 전국사회인 및 유소년 야구대회 개막식이 지난 3일 달성군 위천 달성 강변야구장에서 열렸습니다. 달성군 체육회와 매일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달성군 야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아마추어, 유소년 팀 등 총 64개 팀에서 1천여 명의 야구 동호인이 참여해 3일간 경기 일정으로 위천 달성 강변야구장, 방천야구장, 세천 리틀야구장 등 3개 구장에서 열띤 경기가 치러집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정은주 달성군 부군수, 김은영 달성군의 의장, 김성재 달성군 체육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야구 동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사와 환영사가 이어졌으며 삼성 라이온즈 소속 치어리더의 축하 공연과 함께 응원전이 펼쳐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달성 빚을 3배 전국 사회인 및 유소년 야구대회에서는 아마추어 대회 우승팀에게 상금 500만 원, 준우승 200만 원, 3위 50만 원 등 푸짐한 상금과 함께 각종 야구 장비 등이 주어지게 됩니다. 결승전과 시상식은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학도 달성군 야구협회장은 몇 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야구 동호인들과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열정의 페어플레이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주관으로 2024 대구 선배시민대회가 5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 선배 시민이 대구로 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의 의존적이고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노인의 모습을 벗어나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선배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 이재화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 이태훈 구청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더불어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구군 8개 거점 시설에서 줌을 통한 실시간 방송이 진행되어 총 1200여 명의 선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 소통의 장을 이뤘습니다. 일부 개회식에서는 개회 선언과 선언문 낭독, 그리고 대구광역시장 상급 16명의 유공자 표창이 진행되어 선배 시민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어 DGB 사회공헌재단과 한국주택공사 대구지사에서 후원 현판 전달식을 가져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각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구 9개 구군의 선배 시민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선배 시민들은 각 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물품을 구입하고 전통시장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번 대회는 노인이 단순히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도 선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문화도시 타임머신 타고 달성이 지난 2일 화원읍 사문진주막촌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성군이 주최하고 달성문화도시센터 달성문화도시 화원 옥포 농공건역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세대 공감을 위해 달성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기획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지역의 문화도시 활동가, 예술인,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저희 오늘 사문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타임머신 타고는 전 세대의 공감을 가지기 위해서 7080 중심으로 했어요. 어린아이부터 실버 노인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으로서 각 권역의 지역마다 도는 마지막 테마로서 지금 사문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타임머신 타고는요,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의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이고요. 오늘 12시부터 4시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모든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 과거의 아날로그 놀이문화와 현 세대의 디지털 놀이문화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전통음악부터 최신 세대 음악까지 어우러진 예술인들의 퍼포먼스와 지역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화원초등학교, 천내초등학교, 달성중학교 등 지역 학교 학생들은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축제에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한편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예술인,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함께 만드는 의미 있는 행사다라며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가족과 함께 늦가을 여유와 휴식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일 WBF 아시아 퍼시픽 라이트급 챔피언 결정전이 달성 국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달성 군체육회 K의 대구지회와 DS그룹 프로모션이 주최하고 대구 경북 범진 프로모션과 달석 원투체육관이 주관해 진행됐으며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성악 공연과 초대 가수의 식전 공연이 펼쳐져 대회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대회의 하이라이트였던 WBF 아시아 퍼시픽 라이트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장민혁 선수는 강력한 펀치력과 전략적인 경기 운영으로 2회전 KO승을 거두며 당당히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그의 멋진 승리로 현장에 모인 관중들은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대구 지역에 대구 복싱 대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활발한 대회가 이루어지기를 성과를 기대하며 내년에도 더욱더 활발하게 대회를 주최하여 많은 신인 선수들이 배출하여서 이곳 대구에서 올림픽 선수와 프로 선수, 챔피언, 더 나아가 지금 장정구 선배님과 홍수환 선배님 와 계신데 그 뒤를 잇는 멋진 선수가 대구에서 나오길 기대합니다. 대구 복싱 화이팅! 세계로 화이팅! 오늘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된 걸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 복싱 권투가 많이 사장이 됐습니다. 이때까지 약 한 20년 가까이 아주 침체가 됐는데 오늘 이 대회를 보니까 너무 옛날에 저도 이제 복싱을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 감개가 무량합니다. 생동감 넘치고 앞으로 이제 복싱이 대한민국의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외에도 프로테스트 경기와 시범 경기, 여러 선수들의 데뷔전이 연이어 펼쳐져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신인 선수들의 열정적인 경기와 수준 높은 시범 경기가 이어져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바이스앤 대구지사가 주최, 주관하고 푸른방송이 후원한 제8회 바이스앤 대구 스네그 골프 대회가 화원체 육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바이스앤 전지점 수강생 126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선수 등록을 시작으로 9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스네그 골프를 한 지 이제 3년이 됐어요. 원래 골프보다 치기가 쉬워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해서 1등 해보겠습니다. 경기 결과 고학년부에서는 범어점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남자부에서 이주원 선수가 홀인원을 기록하며 우승을, 여자부에서는 이소희 선수가 5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학년부에서는 달성점 조민준 선수가 남자부 우승을, 여자부에서는 침산점 한채아 선수가 5승을 차지했습니다. 유치부 경기에서는 범어점 한결 선수가 남자부 우승을, 칠곡점 장한나 선수가 여자부 우승을 차지하며 미래가 기대되는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조상철 바이스앤 대구지사 대표는 스네그 골프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골프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스네그 골프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 보단한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진천, 유천, 대곡동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장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도에 산필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연구에 앞장서면서 달서구의 산림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벨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바 있습니다. 이에 최근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대구 지역 최초 국립 달서 취예숲 조성 사업이 대곡동 산필산으로 유치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예숲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을 이용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립취예숲은 현재 전국에 13곳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달서울 윤재호 국회의원님께서 기재부를 상대로 적극 노력해 주신 결과 국비 125원의 예산 확보로 대구 지역 최초 우리 달서구에 국립취예숲을 조성하고자 대상지를 검토 중에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인근 대곡동 907번지 인근을 유력한 후보지로 부각되었습니다. 산림휴양공원은 대구시의 도시공원 일몰조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림자원의 힐링공간을 만들고자 총 사업비 130억 원의 설계 용역비 7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전기 및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국립달서 취여숲이 이곳으로 선정된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산림휴양공원 조성을 단계별로 구분한 후 먼저 1단계 공사구역 56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여 기반 시설 조성에 노력한다면 국립달서 취여숲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문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대구시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물론 산림청과도 국립달서 취여숲 관련하여 MOU 체결에 적극 앞장서 주시고 달서 구면을 위해 윤재호 국회의원께서 마련해 주신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달서구가 제2의 도약으로 가는 길목에서 산표산에 국립달서 취여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대곡동 산표산에 산림휴양공원과 국립달서 취여숲 그리고 산표산 자연휴양까지 조성된다면 우리 달서구 대곡동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면서 산림을 활용한 산림관광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산림의 명소로 몰려든 휴양객들은 먼저 산림청의 지휘숲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힐링하고 대구시의 산림휴양공원에서는 자연을 벗삼아 산책하며 우리 달서구의 자연휴양림에서는 별빛을 헤아리며 야영하는 산림관광의 삼각벨트의 마지막 퍼즐을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산표산 인근에 우리 대구 수목원, 월강 수변공원과 2억만 년의 역사가 깃든 선사유적공원 그리고 달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에코 전망대까지 걸림된다면 주 5일제 근무의 여가 선영 및 달서구만의 우수 정주 여건을 고루 갖춘 체류형 산림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림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산표산 인근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산표산의 국립달서 취여숲이 조성되는 그날까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달성군 구지 지역의 교육 환경을 짚어보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하는 과정입니다. 구지 지역 주민들은 교육 문제로 이사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됩니다. 구지 지역은 인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과 인근 공단으로 출퇴근이 쉬워 달성군 내에서도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시설의 경우 부족한 부분은 복지센터 건립 진행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교육 환경은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지 주민 19,000명 중 교육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0세에서 19세 주민은 약 4,100명으로 구지 주민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 문제는 구지 주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현재 구지 지역의 교육 환경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교육 및 돌봄 환경 문제는 인근 테크노폴리스, 농공,
심지어 작년까지 보내야 하는 상황으로 영유아들이 매일 1시간 이상 이동하며 체력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구지 지역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학부모와 어린이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교육 환경 문제는 일반계 고등학교 부재로 인해 테크노폴리스, 현풍, 화원 지역으로 통합하고 있는 데 있어서 화원의 경우 환승하여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문제는 인해 구지 주민 약 40%가 교육청에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달성군에서도 일반고 이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지 지역 교육 문제를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구지 지역 내 어린이집으로 확대 배정하여 영유아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통학 여건 개선입니다. 현재 구지에서 출발하는 8번 버스와 육아에서 출발하는 8-1 버스는 테크노폴리스로를 통해 수목원, 진천역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8번 구지에서 출발하는 노선 버스를 조정하여 테크노폴리스로를 통해 화원, 서람연곡역, 진천역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30분은 단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구지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교육감의 미팅을 통해 구지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의 요구와 기존 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건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노력하여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구지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이 중요할까요? 구지 지역 교육 문제는 단순히 구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어 지역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깊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 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 젊은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역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지 지역 교육 환경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구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단기적인 문제 해결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지 지역은 교육 여건이 우수한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은 구지 지역 학부모와 학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군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가곡열전이 11월 15일 저녁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가곡열전은 6년째 사랑받고 있는 달서아트센터 브랜드 콘서트로 올해도 관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편곡된 서정적인 가요와 한국 가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JTBC 팬텀 싱어에 출연했던 바리톤 권성준, 테너 안혜찬, 베이스 이계현 등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성악가들이 감동의 보이스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다음 생엔 그냥 스쳐가기만 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또한 내 삶인데 등 감성 넘치는 곡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휘는 이상준 음악감독이, 연주는 슈타트필 챔버 오케스트라가 맡아
깊어가는 가을밤에 어울리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합니다. 공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달촌예술창작공간에서 제사기 입주작가 이양희 작가의 개인전 플래시러머 반짝임의 파노라마가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 이양희 작가는 볼펜, 흑연, 수채화 등 흑색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기억 속 반짝이는 순간들을 담아냈습니다. 작품 속 선과 색은 찰나의 감각과 온도를 밀도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성군의 과거와 현재 풍경을 담은 애니메이션 햇살 아래 바람 속에서 달성군의 아름다운 발견도 공개됩니다. 이 작품은 스튜디오 창밖으로 보이는 달성군의 농업적 풍경을 포착해 그 속에 깃든 빛나는 순간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전시에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열린 어린이집 16개소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달 31일 구청 회의실에서 2024년 열린 어린이집으로 신규 선정된 16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신규 선정된 어린이집은 16개소이며 재선정 65개소, 정기점검 대상 60개소로 총 141개소가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돼 관내 227개소 어린이집의 62%가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과 함께 보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안전하고 개방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에 선정될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정부여, 보조교사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2025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지난 1일부터 입소 입학 신청 사이트를 통해 접수받는다는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2025학년도 유치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난 6월에 발표된 유보 통합 실행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용 입소 입학 신청 사이트를 통해 공사립 유치원의 유아 접수, 발표, 등록 등 전체 모집 과정을 일괄로 진행합니다. 지원 방법은 사이트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인증서를 이용해 회원 가입 후 희망하는 유치원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인증서가 없거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부모는 희망하는 유치원을 방문해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2025학년도 모집 대상은 2019년생부터 2021년생까지 출생한 유아이며, 학부모는 사이트를 통해 희망 유치원 3곳에 지원할 수 있고, 2022년 1월에서 2월생은 희망 유치원에 문의 후 현장 접수를 통해 조기 입학도 가능합니다. 일반 모집은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11월 18일 사전 접수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본 접수로 진행되며 11월 27일에 추첨 결과를 발표합니다. 추가 모집은 정원에 미달한 유치원이 추가로 유아를 모집하는 단계로 12월 3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유치원별로 수시 발표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횡단보도 3곳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난 14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총 3곳으로 옥포 3거리, 명곡 우체국 내거리, 세천 3거리의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기존에 당연하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왔던 어린이공원, 정류소, 도시철도 출입구 등과 달리 다수인이 모여 간접 흡연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된 곳입니다.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달성군 내 처음으로 군은 주민들의 적응 기간을 감안하여 신규 지정 금연구역에 대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2025년 4월 14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 네컷 내가 찍은 나만의 달성. 제13회 달성군 전국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한 소식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은 달성 네컷 내가 찍은 나만의 달성을 주제로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한 제13회 달성군 전국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적으로 쏟아지는 관심 속에 자격 및 충족 제품 제외 일반 부문에 171명이 참가하여 359점을, 스마트폰 부문에 211명이 참가하여 414점을 출품했습니다. 출품된 작품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총 35점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일반 사진 부문의 대상으로 다사읍 주곡 대립소리길에서 두 부부가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한 출품작, 두 부부의 힐링 여행을 출품한 하성민 씨가 선정됐습니다. 이 작품은 주곡 대립소리길 속 우거진 대나무들 사이로 여유롭게 산책하는 부부의 일상을 담은 작품으로 참신한 구도로 배경이 된 주곡 대립소리길을 재조명하였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진 부문의 대상에는 사문진의 노래를 출품한 이재웅 씨가 선정됐습니다. 작품은 사문진 나루토의 피아노 모양 설치물을 배경으로 실제 피아노를 연주하는 듯 흉내를 내는 손의 모습을 담아 표현력과 창의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 전시는 오는 11월 중 달성군청 참곡갤러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많은 지역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성당중 체험형 독도 교육으로 독도 바로 알기 행사를 진행한 소식입니다. 성당중학교는 독도의 날인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를 독도 교육 주간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독도 교육 주간에는 독도재단의 독도 홍보버스를 초청하여 체험형 독도 교육을 실시하고 독도 교육 수업을 마련하여 영상 교육 및 독도 방탈출 게임 등을 통해 독도에 관한 지식 습득 및 독도에 대한 올바른 영토 의식을 키웠습니다. 이외에도 독도 만들기, 독도섬과 강치의 포일아트 및 스트링 아트 만들기, 독도 스마트통 만들기, 나만의 독도 열쇠고리 만들기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독도 관련 활동의 결과물을 모아 작품 전시회도 개최하여 전교생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독도재단에서 후원한 독도 홍보버스에서 학생들은 독도 촉소 모형 관람, 독도 스마트 웹툰 읽기, 독도 수중 VR 체험, 독도 포토존 사진 촬영 및 즉석 인화 등의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도에 대해 바로 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비슬고 의료보건 융합 분야 교육과정 중점학교로 지정된 소식입니다. 비슬고등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3년간 의료보건 융합 분야 교육과정 중점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의료보건 융합 관련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융합적 사고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비슬고는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비슬고는 최신 교육 인프라와 스마트 학습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달성군 보건소 등 중점 분야 관련 기관들이 학교와 인접해 있어 공동 프로젝트, 의료보건기관과의 연계 실습 및 현장 학습 등이 교육활동을 추진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매년 입학생부터 3년간 교육과정 중점학교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및 특색 교육활동을 운영하여 학생들은 관련 분야의 기초부터 심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밟아 나가며 직무 능력을 키우고 졸업 후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11월 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1월 19일을 맞아 11월 한 달을 함께 성장하는 우리 365일 긍정양육 달서구 아동학대 예방의 달로 운영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과 함께 23개 동과 아동보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및 예방 활동이 추진됩니다. 특히 민관 협력으로 구성된 달서 아이온24 아동지킴이는 달서구, 달서, 성서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참여해 11월 20일 주요 내거리에서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달서구는 대구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역으로 24시간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이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33%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와 상인삼동 주민협의체가 대구의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에서 범죄예방 디자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10월 30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구 달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이는 달서구 상인삼동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한 결과입니다. 경찰서와 주민협의체는 교육과 협업을 통해 주민인식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CCTV 설치, 보행로 보도 정비, 쉼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중요 범죄를 36.3% 감소시켰습니다. 오한석 달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노후화된 지역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범죄 예방과 주민 불안 해소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구는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확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치는 무단횡단이 빈번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4곳에 진행되었으며 사업비 1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설치 구간은 구지면 화산리 228m, 다사읍 매곡리 76m, 허운읍 삼원진로 406m, 육가읍 테크노상업로 330m로 총 4개 지역입니다. 특히 기존 연결형 펜스가 여름 폭염에 쓰러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내열성이 강화된 소재로 개선된 독립형 펜스를 시공하여 극한의 폭염에도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무단횡단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이번 설치된 펜스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오토캠핑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가족 친화 분야 지자체 공공우수 야영장으로 뽑혔습니다.
지자체의 공공우수 야영장 선정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캠핑 이용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우수 야영장을 발굴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올해는 가족 친화, 무장애, 반려동물 친화, 친환경 등 4개 분야에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총 20곳이 선정됐습니다. 낙동강 레포츠밸리 오토캠핑장은 가족 친화 분야에서 우수 야영장으로 인정받았으며 카라반과 오토캠핑장 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깡통열차, 자전거, 모래 놀이터, 트램펄린, 물놀이 시설 등 다양한 가족형 시설을 갖추고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선정된 야영장에는 우수야영장 현판이 수여되며 앞으로 1년간 한국관광공사의 고 캠핑, 누리집과 SNS에 소개될 예정입니다.